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일부 발효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제 6.25 67주년을 맞은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에서 개최된 케이콘 행사에 이틀 동안 4만 3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이르면 올 가을 학기부터 고교 교과과정 AP 현대사에 한국 현대사가 처음으로 포함됩니다. 19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지만 종합순위가 번복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일부 발효하는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법관이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 항소법원 두 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단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슬람권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대 사이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고서치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오늘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67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에서도 다양한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특히 10년째 참전 용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버겐 한인회는 올해도 어김없이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하는 베테랑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위치한 파인플라자. 제67주년 6.25를 맞아 버겐 카운티 한인회가 참전 용사를 위한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라고 있는 노병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67년 전 머나먼 이국 한반도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청춘을 불태운 그들. 해마다 참석하는 노병의 수가 줄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이제 베테랑 할아버지 그분들이 많이 지금 이제 그전에는 많이 참여들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연세가 벌써 많이들 드셔가지고 몸도 또 많이 불편하시고 그래서 점점 갈수록 숫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10주년. 이날 행사에는 밥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과 지역 정치인들이 참여해 참전 용사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태권도 등 각종 공연으로 67주년 행사를 축하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서 한인단체와 타운 관계자 참전 용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고 앞서 22일에는 6.25 참전 유공자회 뉴욕 지회가 주최한 오찬 행사가 열리는 등 6.25를 맞아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KBN 뉴스 김지수입니다. 지난 주말 뉴저지에서 개최된 케이콘 행사 최대 규모의 K-팝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 K-콘에서 한류의 열기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행사 이틀 동안 4만 3천여 명이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뉴욕 프루덴셜 센터에서 열린 2017 K-콘 뉴욕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트와이스, CN블루, 자이언티 등 총 9팀이 자신들의 히트곡을 선보이며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객들은 가수들의 퍼포먼스에 열광적으로 환호하기도 하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기도 해 한류의 뜨거운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K-팝 외에도 K-푸드, K-뷰티,
K-댄스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열렸습니다. AT&T는 셀카 스테이션을 마련해 행사장을 찾아온 팬들에게 작은 추억을 선물하는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AT&T 트리비아 앱을 이용해 부스 안에 숨겨진 키워드를 찾아 AT&T의 광고를 찾아볼 수 있게 하는 등 자사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All the reactions has been phenomenal. People have loved all the activities, all the performances. They were standing up all around the booth, cheering on, and we also had 여자친구, girlfriend, G-friend come by our booth, so that everyone just went crazy when they saw that. They were just cheering. We saw a bunch of the finger hearts, and it was a great experience. People loved the booth. Yeah. 부스 한편에 설치한 무대에는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댄서들을 초청해 많은 K-팝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K-팝 인기 그룹 여자친구가 AT&T의 부스를 찾아 수많은 인파가 쏠리기도 했습니다. AT&T는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질 K-콘 2017 LA에서도 한류 팬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고교 교과 과정 AP 현대사에 한국 현대사가 처음으로 포함됩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이 한국의 고속 경제 성장과 IT 기술의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러면 이번 가을 학기부터 미 고교 교과과정 AP 한국 현대사 내용에 한국 경제의 고속 성장 과정과 정부의 역할, 그리고 초고속 발전을 이룬 한국 정보통신 IT 기술의 역사가 포함됩니다. 25일 칼리지보드 이사회는 최근 세계 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칼리지보드는 6천여 개의 미 대학과 기타 교육기관이 회원으로 있는 비영리 교육단체로 대입시험뿐 아니라 유치원, 초중, 고교 교과과정 수립과 교육자료를 제작하는 미국 교육의 총본산입니다. 세계 역사교육재단은 미 최대 교원 연합체이면서 역사교육 커리큘럼 표준을 제정하는 미국 사회 과학 분야 교원 협의회와 함께 교육자료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이는 최근 역사교육재단이 사회과학 분야 교원 협의회와 체결한 합의각서에 따른 것으로 수업자료 제작과 배포를 공동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전국 110개 지회와 세계 69개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있는 미국 사회과학 분야 교원 협의회와 사업을 공동 진행함에 따라 69개국의 교육 현장에서도 한국의 역사 교육을 확장할 가능성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19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막을 내렸지만 종합순위를 놓고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뉴욕팀은 당초 종합순위 3위에서 5위로, 뉴저지팀 역시 12위에서 13위로 번복됐습니다. 폐막한 미주 한인 체육대회 뒤에 불미스러운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재미대한체육회는 22일 최종 종합순위 1위의 댈러스, 2위 휴스턴, 3위 LA, 4위 오렌지 카운티, 5위 뉴욕으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폐막식 당일 1위 댈러스, 2위 LA, 3위 뉴욕 등으로 발표한 것을 번복한 것입니다. 뉴저지도 당초 발표 12위에서 13위로 최종 발표됐습니다. 실제 뉴욕 골프팀의 경우 여자 단체전에서 3위를 차지했음에도 LA팀이 3위에 오른 것으로 기록됐고, 테니스 종목의 경우 기존 규정보다 3배나 많은 점수가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뉴욕팀은 씨름 종목에서 금메달 1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를 획득했지만 LA팀이 이에 대해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하자 뉴욕팀의 씨름 종목 점수를 아예 종합 성적에서 제외시켜버렸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공정하지 못한 집계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 결과 채점을 위한 경기 감독관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일부 경기의 경우 채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김일태 뉴욕 대한체육회장은 이번 문제와 관련 더 이상 잡음이 나는 것을 원치 않아 이의 제기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대한체육회는 오는 30일 퀸즈 금강산 연회장에서 뉴욕 선수단 해단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 이민자 수가 감소 추세입니다. 올해 상반기 10,000명에 못 미치고 2017년 한 해 20,000명 선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10월 1일에서 올해 3월 31일까지 2017 회계년도 상반기 영주권을 새로 취득한 한인은 9,795명으로 연방국토안보부가 23일 공개했습니다. 출신 국가별로는 9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2017 회계년도에도 한인 영주권 취득자가 2만 명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건수는 2014년까지만 해도 2만 명 이상을 기록해 왔으나 2015년 11년 만에 2만 명 선이 무너진 것입니다. 한인들의 영주권 취득 과정을 보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을 통한 경우가 7,309명, 한국에서 직접 수속을 거쳐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2,4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분기별로는 1분기에 5,186명, 2분기에 4,609명이 각각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 멕시코는 이 기간 87,002명이 영주권을 취득해 출신 국가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37,787명, 인도 39,059명, 필리핀 24,979명, 이어 베트남과 IT가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상원의 트럼프 케어가 공개됐지만 하원의 트럼프 케어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원 포함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이어지면서 법안의 상원 통과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지난 20일 공화당이 트럼프 케어의 상원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당내 강경 보수파를 비롯 당초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의원까지도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랜드 폴, 론 존슨, 마이클 리 등 상원 의원 등은 오바마 케어 조항들의 완전 폐기를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딘 헬러 의원은 트럼프 케어의 메디케이드 축소와 보험료 지원 대폭 삭감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외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트럼프 케어에 대한 지지를 거부하고 있는 공화당 상원 의원도 여러 명입니다. 상원 내 공화당 의석수는 52석인데 민주당 의원 48명이 전원 반대하고 있어 3명 이상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트럼프 케어의 상원 통과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5일 백악관과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상원 통과를 자신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직접 공화당 상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의회 예산국은 상원 법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하원의 트럼프 케어 법안에 대해 향후 10년간 2,300만 명이 추가로 건강보험 혜택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었습니다. 뉴욕주 고교 졸업시험 합격률이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의도적으로 낮춤으로 해서 특히 8학년 표준시험 수학 성적은 불합격이 늘었습니다. 뉴욕주가 고교 졸업 자격 시험인 리전트의 합격 기준을 완화하면서 고교 졸업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낮춘 공통 교과 과정의 대수학, 알지브라 1은 8학년의 주 표준 시험 수학 과목의 불합격 학생 수를 크게 늘리고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25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이번 달 치러진 고교 리전트 알지브라 1 시험에서 합격 기준인 65점을 받기 위해서는 86문항 가운데 27문항만 맞추면 됩니다. 2014년에는 31문항을 맞춰야 했지만 점점 커트라인이 낮아지면서 3년 전 리전트 시험의 공통 교과 과정이 도입된 후 가장 낮은 것입니다. 주 교육국이 고교 졸업률을 높이기 위해 합격에 필요한 점수인 최소 65점을 받기 위한 정답의 비율을 점차 낮춰왔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공통 교과 과정이 처음 적용된 2014에서 15학년도 63%로 급락했던 합격률이 지난해에는 2013에서 14학년도 수준인 72%로 올라갔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에는 52%에서 62.1%로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8학년 주 표준시험 수학 과목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은 학생은 2012년 14,000명에서 지난해에는 3배 이상인 44,48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인 유학생들로 미국 유학 한인들이 줄고 있습니다. 13년 만에 최저치로 줄면서 7만 명 선 이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을 통해 2017년 5월 말 현재 미국 내 한인 유학생 수는 전년 동기보다 7%가량 감소한 7만 1,2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04년 이후 13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한인 유학생 수는 2004년 7만여 명, 2006년 9만여 명, 그리고 2008년 11만 명을 넘으면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 10만 8천 명, 2012년 9만 8천 명, 2014년 9만 1,500명, 2015년 8만 7,400명에 이어 2016년에도 7만 8천 명을 기록하면서 계속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출신 국가별 유학생 수를 보면 중국 다음 인도 그리고 한국은 세 번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 다음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스템 분야 유학생이 전체의 23.5%에 불과한 반면 인도의 경우에는 무려 84%가 스템을 전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의 경우도 스템 전공은 42%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외국 유학생들에게 유학생 온라인 추적 시스템을 발급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교육기관은 모두 8,874곳이었으며 유학생들이 가장 많이 등록한 대학은 뉴욕 대학교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서부 지역 최고층 빌딩이 한국 기업의 주도로 LA 다운타운에 들어섰습니다. 한진그룹은 오늘 LA 다운타운 윌셔 블러버드와 피게로아 스트릿에 위치한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호세 후이자 LA시 의원, 허브 웨슨 LA시 의장, 계열사 임직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윌셔 그랜드 센터 개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윌셔 그랜드 센터는 한진그룹이 지난 8년 동안 총 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한 초고층 빌딩으로 73층 높이의 상층부와 저층부가 각각 호텔과 오피스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진에 대비해 최첨단 건축 공법이 동원되고 환경 친화적 디자인으로 설계됐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윌셔 그랜드 센터가 LA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관광객 증가 등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로 한진그룹과 대한항공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높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LA라는 국제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꾸는 상징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대한항공의 프라이드뿐만 아니라 주한, 주미, 제일교포들 또는 한국의 프라이드가 될 것입니다. 특히 LA시는 윌셔 그랜드 센터 건립으로 인한 한진그룹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감안해 향후 25년 동안 6천만 달러 상당의 호텔 숙박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에 앞서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오늘 오전 윌셔 그랜드 센터에서 델타 항공 측과 협력 운영을 강화하는 조인트 벤처 협정을 맺고 고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운항 스케줄과 노선을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LAPD 소속 경찰과 청소년 경찰 후보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학생과의 성 파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LA시 공공안전위원회는 LAPD의 모든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LA시 공공안전위원회 미첼 잉글랜더 의원은 오늘 청소년 경찰 후보생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수사를 지시하는 한편 독립적인 수사를 위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잉글랜더 의원은 이번 성파문이 경찰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당국과 지역 커뮤니티를 연결하기 위해 진행된 프로그램의 취지를 퇴색시킨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찰리백 LAPD 국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31살 로버트 케인 경관이 청소년 경찰 후보생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15살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아직도 공석으로 남아있는 차기 주한 미국 대사의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자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마크 네퍼 부대사가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차 교수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부와 국방부 아시아 담당 차관보 후보로도 거론돼 왔습니다. 다만 차 교수의 최종 지명까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게 정가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IS에 자원한 친구를 돕고 자신도 IS에 합류하려 한 30세 브롱스 거주 사담 모하메드 레이샤니가 21일 오후 항공기 탑승 직전에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은 레이샤니는 IS에 합류해 훈련을 받기를 원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이샤니의 목적지는 포르투갈 리스본을 거쳐 이스탄불이었으며 성전을 전개할 의지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얼바니 인근 식스플래그의 놀이기구 스카이라이드를 타던 14세 소녀가 갑자기 곤돌라 문이 열리면서 25피트 밑으로 추락했습니다. 소녀는 추락하면서 한 차례 나무에 부딪혔고 곤돌라 아래에 있던 남성들이 소녀를 받아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소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카이라이드는 당분간 폐쇄됐습니다. 뉴욕시 공원국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 주중 주말 저녁 시간 퀸즈 일대 공원에서 무료 영화를 상영합니다. 매도우 코로나팍 플레이그라운드에서는 11일 오후 8시 30분 주토피아, 19일 오후 8시 30분 플로싱 매도우 코로나팍 유니스피어 부근에서는 신비한 동물사전, 25일 프레쉬 매도우 커닝햄팍에서도 오후 7시 30분과 8시 30분 신비한 동물사전 등이 상영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이번 주 무더위는 한풀 꺾이면서 화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곳에 따라 오후에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무덥지 않은 대체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는 날씨이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